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운남성에서 동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운남성의 성도이자 가장 큰 도시 곤명 남역입니다. 곤명시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동쪽에가 바로 의제우성, 귀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양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안순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의제우성에서 유명한 황과수 폭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오늘 기차를 타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여정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기차 시간이 다 돼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명 남역에서 고속열차로 약 2시간 걸려서 의제우성 안순 서역에 도착해서 아무래도 오늘은 투어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황과수 폭포로 오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시내 들어가서 숙소 잡아놓고 카메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고산증 때문에 나름 고생을 좀 하면서 잠을 좀 못 자서 여기에서 이제 이틀 동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좀 괜찮은 호텔로 이틀 동안 예약 결제를 했습니다. 안순시에서 여기 황과수 폭포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리턴 시켜주는 승합차를 예약을 해서 또 편하게 여기까지 약 4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와 있는 곳이 뒤쪽에 보이는 곳이 황과수 폭포 매표소가 되겠습니다. 정문이죠. 가서 표를 구해서 황과수 폭포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하듯이 중국은 A 개수로 관광지 등급을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황과수 폭포가 별이 5개. 셔틀버스를 타고 황과수 폭포 안쪽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황과수 폭포 천성교 쪽 풍경부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실 때 현재 위치에서 들어가서 쭉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대폭포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중간중간에 가다가 구경하고 대폭포 쪽으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불과 약 5분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슬슬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다리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앞쪽에 또 이렇게 폭포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1년 12달 이렇게 달력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날짜별로 표기를 해서 아마도 이 날짜 끝에는 뭔가 건강을 기원하는 뭐가 표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이 표시된 돌다리를 건너서 9월달은 아직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뭔가 또 우리 또 중국 따요 가이드님께서 뭔가 열심히 현지 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12월로 가는 길목입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어떤 분이 구상을 했는지 몰라도 존경스럽습니다. 현재 12월 5일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자, 드디어 12월 31일 뭐가 보일지 저도 내심 궁금합니다. 자, 25일, 26일, 27일 여기가 12월 31일 끝입니다. 근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메요라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서 황과수 대폭포 방향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중국 관광지들은 이렇게 자연과 인공을 적절히 섞어서 관람객들도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중국의 명산이라고 일컫는
뭐 어떤 때는 20대 명산, 어떤 때는 뭐 10대 명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명산들의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산들을 가보시더라도 지금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돌로 바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흙을 밟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전부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천성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는데 몸에서 열이 나서 다소 더움을 느낍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곳이 워낙 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습기 또한 거기에 또 한몫을 해서 따로 이렇게 등산을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숨이 찬다거나 다리에 무리가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하다못해 손풍기라도 준비해서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처럼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땡볕은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야기하다 또 계단 굴릴 뻔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청두 판다기지 가서 불과 15cm도 안 되는 짧은 계단 때문에 발목을 삐끗해서 뒤에 배낭까지 메고 그대로 앞으로 한번 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아직도 아찔하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무릎 약간 스크래치 나는 그런 정도에서 뭐 크게 고생은 안 했습니다만, 특히나 중국 오시면은 바닥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 또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담으로 드립니다. 관광지에 가시면은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두 가지 것도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는 거. 두 번째, 걸음을 걷는 거. 세 번째, 촬영하는 거. 이 세 가지 것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한때 제가 모시고 베트남 하롱베이 가셔서 하롱베이에 그 동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미끄러운 돌길에서 촬영하시면서 걷다가 제가 맨 후면에서 잡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한 15m 벼랑으로 그 돌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뒤에서 캐치를 해서 큰 부상 없이 그분도 약간 그 정강이에 스크래치만 있고 큰 부상 없이 나머지 투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관광지 오셨을 때 바닥이 많이 미끄럽고 다음에 맨홀 공간이나 턱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유의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권장드립니다. 자, 열심히 걸어서 올라왔더니 이런 호수가 하나 보이네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황금색 M자가 보입니다. 이야. 저 미국 브랜드는 여기까지 와서 가게를 오픈을 했단 말입니까? 맥도날드가 보입니다. 크게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 브랜드는 아무도 못 막는 것 같습니다. 황과수 폭포 첫 코스로 들려봤던 비탈길이죠. 비탈길이 저쪽 건너편에 저쪽에 들어가서 요렇게 뒤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길로 일단 첫 코스 주파하고 다시 관광차 환승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름 뭐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저기 사진 찍고 젊은 분들 와서 되게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버스 승강장까지 다시 올라가서 대폭포, 그야말로 메인 볼거리죠. 황과수 대폭포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천성교로 갔던 버스 승강장에서 다시 천성교로 들어가지 말고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메인 볼거리죠. 황과수 폭포, 대폭포로 올라가는 셔틀버스 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최초 입구에 들어올 때 안면 인식을 해놨기 때문에 얼굴만 대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중국이 관광지 시스템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앞장서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부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은 도로 교통 시스템이나 또 신호 체계, 관광지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중국빠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점이 조금 더 중국이 부각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 도로 따라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폭포 구경을 하고 이렇게 삭도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코스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과수 폭포 보행 입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보로 황과수 폭포로 내려갑니다. 사실은 계단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카메라 앵글을 확인을 못하고 내려가는 관계로 가끔씩 화면 구도가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지를 해 주시고, 제가 워낙 또 계단에서 한번 나지막한 계단이지만은 한번 굴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화면 구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에 대나무 숲이, 이야, 앵글이 너무 이뻐서 얼른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아래쪽에 여기 전망대 저쪽도 내려가서 그쪽에서 앵글도 같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 소리 들리시나요? 건너편에 전망대가,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그 바로 왼쪽에 이렇게 거대한 폭포가 그 이용을 촬영하고 있네요. 멋지네요, 정말. 뒤에 보이는 황과수 폭포 진입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국 분들이 비옷을 입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떠서 올라가다가 폭포 뒤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비옷 하나 사서 입고, 물론 저 비옷 입는다고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렇게 비옷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폭포 뒤쪽에서 폭포를 건너가기 위해서 절벽 밑에 있는 진입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뭐 다소 이렇게 빗방울도 날리질 않고 의직 물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머리 위에 절벽이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완벽하게 저 폭포에서 뒤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렴동은 대폭포의 낙수면에서 40에서 46m 높이 구간에 위치한답니다.
총 길이는 134m로 6개의 누창, 5개의 홀, 3개의 샘 및 6개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름표에서 이렇게 수렴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아마도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인데 나가도 카메라를 세울 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그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보세요. 건너편에 완전히 지금 다 물입니다. 건너편에서 이 폭포를 진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처럼 줄지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자, 대단한 폭포입니다. 폭포 뒤쪽으로 건너와서 폭포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끊김없이 황과수 폭포는 여기까지입니다. 황과수 대폭포 관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네요. 네, 에스컬레이터 비용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방문하시면은 내려오실 때는 그냥 내려오시고 올라오실 때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탄 에스컬레이터가 첫 번째 탄 에스컬레이터보다 조금 길이가 길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광지에 있는 편의시설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좀 높다. 관광지 입장료 뿐만이 아니고 내부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관광시설들, 편의시설들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께서 별 가로막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오늘 촬영하고 있는 현재 일요일입니다. 일반 관광객도 많으신데 단체 관광객들이 많으셔서 점점 올라오는 왼쪽에서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니 앞쪽에 저런 폭포가 대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두파탕 폭포인가 봅니다. 황과수 폭포에 비해서는 폭도 조금 협소한 것 같고 낙차도 좀 적지만 그래도 안반을 쉬어가면서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정말 장관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오늘 황과수 폭포에 오시면은 들려봐야 될 곳 세 곳을 들려봤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곳이 바로 떠우포탕 해서 뭐 중국어를 그대로 제격을 하자면은 가파른 제방이라는 뜻이랍니다. 보시기에도 이렇게 직백이 아니고 가파른 제방을 쌓아놓은 데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옆으로 넓게 퍼져서 흘러내리는 폭포를 관람을 했습니다. 구이저우성 내부에 관광할 만한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유여행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동굴이나 이런 포인트들은 너무 뻔한 그런 관광지이다 보니 이번에 건너뛰고 호남성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지금 예정 중입니다. 호남성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장가게가 있는 호남성입니다. 호남성을 제가 여러 번 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장가게를 손님을 모시고 다녀봤지만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영상이 남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맘먹고 장가게 가서 약간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 머무르면서 장가게 구석구석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투어를 마무리를 하고 너무 운남성 쪽에 고도가 높은 쪽에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산증이 와서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호텔로 복귀를 해서 좀 편하게 쉬고 또 마침 또 호텔에 보니까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세탁도 좀 하고 편하게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호남성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호남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성에는 그 유명한 장가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남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